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70대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올해 73살이신 분인데요.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어요. 알고 보니 평생 모은 돈 2억 원 중에서 8천만 원을 단 6개월 만에 날리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친한 친구가 소개해 준 고수익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매달 3%씩 이자를 준다고 했답니다. 1년이면 36%가 넘는 수익률이죠. 너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고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70대 투자 피해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투자 사기 피해가 지난 5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70대는 젊은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일을 해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가지고 있는 자산이 평생의 전부입니다. 셋째, 건강이나 의료비 때문에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잃으면 회복할 시간도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대가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6가지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투자가 왜 위험한지, 실제로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70대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투자는 바로 고수익을 유혹하는 사모펀드입니다. 여러분, 사모펀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전문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사모펀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모펀드라는 이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모펀드의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펀드는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쉽게 가입할 수 있죠. 그런데 사모펀드는 다릅니다. 소수의 투자자들만 모아서 만드는 펀드입니다. 보통 최소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이 높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말 전문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합니다. 둘째, 법적 규제가 일반 펀드보다 약합니다. 이게 바로 양날의 칼입니다. 규제가 약하다는 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투자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돈 많고 투자 경험 많은 사람들만 하세요 라고 제한을 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모펀드를 팔면서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매달 고정 수익 이런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금융 상식에서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은행 예금은 왜 이자가 연 3% 정도밖에 안 될까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나라가 보호해 주니까 이자가 낮은 겁니다. 반대로 누가 연 10%, 20% 수익을 준다고 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살 김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증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특별한 사모펀드가 있는데 지금 가입하시면 1년에 15% 수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김 할아버지는 고민하셨습니다.
은행 예금으로는 이자가 너무 적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1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 정도씩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7개월째 되던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익금 입금이 안 되는 겁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증권사 찾아가니까 그런 직원은 없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사모펀드도 가짜였습니다. 그냥 돈만 받아먹고 도망간 사기꾼이었던 거죠. 김 할아버지는 결국 1억 원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받은 600만 원은 사실 자기 돈을 나눠서 돌려받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수법을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뒤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앞 사람한테 수익을 주는 방식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70대는 요즘 금융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둘째, 외로움 때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가 친절하게 찾아와서 이야기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셋째, 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자녀한테 도움을 주고 싶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모펀드를 완전히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70대라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절대로 전화나 방문으로 권유받은 투자는 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투자 상품이라면 굳이 찾아와서 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듭니다. 둘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연 1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 사기입니다. 특히 원금 보장에 고수익이라는 말은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자녀나 믿을 만한 지인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일주일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사기꾼들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빨리 결정하셔야 한다 이렇게 재촉합니다. 그럴수록 더 의심해야 합니다. 넷째, 금융감독원 FINE라는 사이트에서 정식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특히 작은 글씨로 된 부분을 주의 깊게 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에게 사모펀드가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30살이면 잃어도 다시 일해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살에 1억을 잃으면 그건 평생의 전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저축해서 모은 그 소중한 돈입니다. 조금 이자가 적더라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안전을 선택하세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투자는 레버리지 투자와 빚을 내서 하는 투자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글로는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작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도구죠. 투자에서 레버리지는 적은 돈으로 큰 투자를 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면 주가가 10% 오르면 100만 원 이익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증권사에서 빌리는 겁니다. 이러면 주가가 10%만 올라도 200만 원 이익입니다. 2배죠. 좋아 보이시나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만약 주가가 10%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투자면 100만 원 손해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쓰면 200만 원 손해입니다. 게다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내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가가 50%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투자면 500만 원 손해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쓰면 1,000만 원 손해입니다. 자기 돈이 모두 날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빚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일흔한 살 박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세가 5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생활비가 부족하셨어요. 어느 날 지인이 부동산 투자를 권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할머니 집을 담보로 2억 원 대출받아서 아파트 하나 더 사세요. 1년만 있으면 2억이 3억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박 할머니는 고민 끝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을 빌려서 또 다른 아파트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산지 3개월 만에 아파트 값이 3천만 원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값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대출 이자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1년 후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는 2억에서 1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5천만 원 손해입니다. 게다가 1년 동안 낸 이자가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합치면 6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매달 내야 하는 이자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매달 200만 원 가까이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원래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빚은 양날의 칼입니다.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는 더 이상 일해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빚을 져도 일해서 갚을 수 있지만 70대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둘째,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여유 자금이란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을 말합니다. 생활비나 의료비로 써야 할 돈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셋째, 레버리지는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큰 수익보다 작더라도 확실한 수익이 더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특히 70대에게 위험한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30살이 1,000만 원 잃으면 10년 일하면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살이 1,000만 원 잃으면 그건 영원히 잃는 겁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듭니다. 빚이 있으면 매일 걱정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70대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좀 덜 벌더라도 편안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집을 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투자에 묶여 있고 빚까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넷째,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더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서 빚을 갚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더 큰 손실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빚이 있다면 투자보다 빚을 갚는 게 우선입니다. 투자로 10%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이자 10% 나가는 빚을 갚는 게 훨씬 확실한 이익입니다. 둘째, 앞으로는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 빚내서 하는 투자는 도박입니다. 셋째, 이미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정리하세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더 큰 손실을 막는 길입니다. 넷째, 주변에서 빚내서 투자하라고 권유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나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다섯째, 자녀들과 솔직하게 상의하세요. 혹시 빚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자녀들이 도와줄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물타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식이나 코인이 떨어지면 더 사서 평균 가격을 낮추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레버리지와 비슷합니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하는 거니까요. 70대는 물타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속 떨어지면 결국 전 재산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손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겁니다. 70대는 빨리 손절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모험을 할 나이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천천히 가는 게 진짜 승리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투자는 친구나 지인이 소개하는 투자, 그리고 유사수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갑자기 좋은 투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니까 믿게 됩니다. 나를 속이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친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친구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친구 자신도 속아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유사수신이 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이란 은행이 아닌데 은행처럼 돈을 받고 이자를 주는 걸 말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금지되어 있을까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나라가 관리합니다. 철저하게 감독받고 문제가 생기면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5천만 원까지는 나라가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유사수신 업체는 그런 보호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살 최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5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같이 사업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 겪은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요즘 정말 좋은데 투자하고 있어요. 한 달에 2%씩 이자를 줍니다. 나도 2억 넣었어요. 형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최 할아버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계속 권했습니다. 내가 형님한테 나쁜 걸 권하겠어요? 나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하고 권사님들도 다 하고 있어요. 결국 최 할아버지는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투자하고 싶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자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5개월째에는 이자가 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6개월째에는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따져보니 그 회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도 비어 있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친구 관계가 깨진 겁니다. 최 할아버지를 소개해 준 친구도 사실 피해자였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소개비를 준다는 말에 속아서 최 할아버지를 끌어들인 겁니다. 50년 우정이 돈 때문에 깨진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뢰를 악용합니다. 사기꾼들은 친구나 교회, 동창회 같은 관계를 이용합니다. 아는 사람이 권하는데 설마 나쁜 거겠어? 이런 생각을 노리는 겁니다. 둘째, 입소문을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넣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이자를 주는 겁니다. 셋째, 공동체를 노립니다. 특히 교회나 절, 성당, 동호회 같은 곳을 노립니다. 같은 공동체 사람들끼리는 서로 믿으니까요. 한 명만 속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10명, 100명을 속일 수 있습니다. 넷째, 욕심을 자극합니다. 은행보다 이자가 높으니까 욕심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유사수신과 정상적인 투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식 금융회사는 모두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인FIN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무실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큰 건물에 제대로 된 사무실이 있는지, 직원들이 정식으로 근무하는지 확인하세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하는 회사는 의심하세요. 셋째, 수익률을 확인하세요. 은행 금리보다 2배 이상 높으면 의심하세요. 연 10% 이상 보장한다는 건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소개하는 사람의 동기를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소개하는 걸까요? 혹시 소개비를 받는 건 아닐까요? 직접 물어보세요. 너는 나한테 소개하면 뭐 받는 거 있니? 다섯째,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제대로 된 계약서가 있는지, 회사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으세요. 여섯째, 급하게 하라고 재촉하면 의심하세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빨리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좋은 투자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째, 주변에 물어보세요. 자녀나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세요.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으세요. 친구나 지인이 투자를 권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미안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안 할게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둘째,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라면 거절해도 이해합니다. 투자 안 한다고 관계 끊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셋째, 같이 확인해 보자고 하세요. 좋은 거면 우리 같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보자고 하세요. 진짜면 확인해 볼 거고 가짜면 피해 갈 겁니다. 넷째, 자녀한테 물어보겠다고 하세요. 아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할게 라고 하면 됩니다. 사기꾼들은 자녀가 개입하는 걸 싫어합니다. 만약 이미 투자했는데 의심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중단하세요. 더 투자하지 마세요. 이미 넣은 돈은 어쩔 수 없지만 더 잃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를 모으세요. 계약서, 입금 증명서,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 모든 걸 모으세요. 셋째,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전화 1300-1332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기 피해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한테 이야기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나쁜 게 아니라 사기꾼이 나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다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돈 문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 안 되면 친구 잃어도 돈은 지키겠다는 각오로 하세요. 실제로는 정말로 좋은 친구라면 여러분의 거절을 이해할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투자는 해외 부동산과 생소한 지역에 하는 투자입니다. 요즘 해외 부동산 투자 광고 많이 보셨죠? 베트남 아파트 투자하면 1년에 20% 수익, 필리핀 콘도 분양받으면 3년 후 2배 이런 광고들입니다. 정말 솔깃합니다. 한국은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까 해외는 싸고 수익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70대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울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동네가 좋은지, 학군이 어떤지, 교통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죠? 인터넷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하노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그 동네가 좋은 동네인지 어떻게 압니까? 주변에 뭐가 있는지, 치안은 좋은지, 앞으로 발전할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광고 회사 말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언어 문제입니다. 계약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어려운데 베트남어, 태국어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습니까? 통역을 쓴다고 해도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환불 불가, 위약금 50% 이런 조항이 작은 글씨로 써 있어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법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등기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 대출이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런 시스템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은 땅을 못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콘도는 살 수 있지만 나중에 팔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걸 미리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번째 이유는 환율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아파트를 10만 달러에 샀다고 칩시다. 그때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었다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3년 후에 12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2만 달러 이익이죠. 그런데 그때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으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12만 달러가 1억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값은 올랐는데 환율 때문에 이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수수료 생각하면 손해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 아파트는 직접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가보기도 힘듭니다. 세입자가 제대로 관리하는지, 집이 망가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 회사에 맡긴다고 해도 그 회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먼 나라 일이라 속아도 모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살 이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3년 전에 태국 파타야 콘도를 샀습니다. 가격은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파타야는 관광객이 많아서 임대 수익이 좋습니다. 1년에 10% 이상 수익을 보장합니다. 3년 후에는 가격이 2배로 오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는 친구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들으러 갔습니다. 친구 2명도 같이 샀습니다. 우리 셋이서 번갈아 가면서 휴가도 가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관리 회사에서 매달 40만 원씩 임대료를 보내줬습니다. 1년에 480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의 8%입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해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관광객이 끊겼고 임대가 안 됐습니다. 관리 회사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태국에 직접 가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콘도는 있었지만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곰팡이가 피고 가구들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관리 회사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팔려고 해도 안 팔렸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파타야 콘도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6천만 원에 샀는데 3천만 원도 안 받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3년 동안 관리비로 5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결국 2,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손해가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관리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 가까이 손해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광고만 믿으면 안 됩니다. 투자 설명회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위험이나 단점은 작은 글씨로 써놓거나 아예 말 안 합니다. 둘째, 외국 투자는 예상 못한 변수가 많습니다. 환율, 정치 상황, 경제 위기, 전염병 등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셋째, 거리가 멀면 관리가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부동산뿐만 아니라 생소한 지역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산골이나 제주도 외진 곳에 땅을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기 곧 도로 난다. 여기 개발 계획 있다 이런 말 믿고 샀다가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땅은 세금만 나가고 팔지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직접 가볼 수 없는 곳, 잘 모르는 나라, 생소한 지역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둘째, 부동산은 국내만 하세요. 그것도 자기가 사는 지역이나 잘 아는 지역만 하세요.
서울 사는데 부산 투자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투자만 하세요. 언제든지 가서 확인할 수 있고 문제 생기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투자만 하세요. 넷째, 복잡한 투자는 피하세요. 설명 듣고 이해 안 되는 투자는 하지 마세요. 간단하고 명확한 투자가 안전합니다. 다섯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외국어 계약서면 전문 번역가한테 번역 받으세요. 돈 들더라도 제대로 확인하는 게 나중에 큰 손해 막는 길입니다. 여섯째, 해외 투자 설명회는 가지도 마세요. 거기 가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계약하게 됩니다. 옆 사람도 하고 친구도 하니까 나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0대에게는 익숙하고 안전한 투자가 최선입니다. 새롭고 복잡한 투자는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해오신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해외 투자로 큰 돈 번 사람 이야기 들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나머지 98명은 손해봤는데 조용히 있는 겁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조금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잃지 않는 게 진짜 버는 겁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투자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와 고위험 파생상품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1억 넘었다. 누가 비트코인으로 100억 벌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많이 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비트코인 사세요. 저도 돈 벌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가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블록체인이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젊은 사람들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해도 못하는 걸 투자하는 건 도박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주식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암호화폐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루에 20% 오르기도 하고 30%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1,000만 원이었는데 저녁에 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변동을 견딜 수 있습니까? 밤에 잠이나 오시겠습니까? 매일매일 휴대폰 들여다보면서 가격 확인하고 스트레스 받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사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말고도 수천 가지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사기입니다. 이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더 오른다. 지금 사면 100배 오른다. 이런 말 하면서 돈만 받아먹고 사라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는 인터넷에 있습니다.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돈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큰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수백억 원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예금은 나라가 보호해 줍니다. 주식도 증권사가 망해도 예탁원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그런 보호가 전혀 없습니다.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살 정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한테 비트코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손자가 2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했답니다. 할아버지도 해보고 싶으셨습니다. 손자한테 부탁해서 거래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조금만 하세요. 위험해요 라고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더 많이 하고 싶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신기했습니다. 2천만 원이 2,200만 원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습니다. 나도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큰일이 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30% 떨어졌습니다. 2,2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됐습니다. 7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두셨습니다. 다시 오르겠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3주 후에는 1,000만 원이 됐습니다.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할아버지는 견디다 못해 팔았습니다. 결국 1,00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3주 동안 밤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휴대폰으로 가격 확인하셨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가서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1,000만 원도 아까웠지만 건강을 해친 게 더 큰 손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는 안 한다. 내가 할 짓이 아니었다고 후회하셨답니다. 이제 파생상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옵션, 선물 이런 것들입니다. 주식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파생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레버리지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1억 원어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0배 레버리지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주가가 10%만 움직여도 내 돈은 100% 움직입니다. 즉 2배가 되거나 완전히 사라집니다. 도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금보다 더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최악의 경우 투자한 돈만큼만 잃습니다.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000만 원 잃고 끝입니다. 그런데 파생상품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000만 원 빚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도 파생상품 하다가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 70대는 암호화폐와 파생상품을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격차 문제입니다. 70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툽니다. 암호화폐나 파생상품은 모두 온라인으로 합니다. 실수로 잘못 누르면 큰일 납니다. 둘째, 정보 부족 문제입니다. 암호화폐나 파생상품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있습니다. 영어로 된 정보도 많습니다. 70대가 그런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심리적 부담 문제입니다. 가격이 계속 변하니까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젊은 사람도 힘든데 70대가 그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넷째, 회복 불가능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는 한번 잃으면 영원히 잃는 겁니다. 다섯째, 사기 위험 문제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코인 투자 자문,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 대부분이 사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손자나 젊은 사람들이 권해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너는 해도 되지만 할아버지는 안 해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둘째, 호기심에 조금만 해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100만 원만 해볼까?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넣게 됩니다. 셋째, 암호화폐나 파생상품 관련 광고 문자나 전화는 무조건 무시하세요. 절대 답장하지 마세요. 넷째, 쉽게 돈 번다, 자동으로 돈 번다 이런 말은 모두 사기입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섯째, 이미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손해를 봤어도 더 큰 손해 보기 전에 정리하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암호화폐와 파생상품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심지어 도박에 가깝습니다. 70대가 할 게 절대 아닙니다. 주변에서 누가 돈 벌었다는 이야기 들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운이 좋은 겁니다. 10명이 하면 한두 명만 돈 벌고 나머지는 다 손해봅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위험한 투자로 그걸 날리지 마세요. 안전하게 확실하게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70대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6가지 투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수익을 유혹하는 사모펀드입니다. 특히 전화나 방문으로 권유하는 것, 원금 보장에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거의 100% 사기입니다. 둘째, 레버리지 투자와 빚내서 하는 투자입니다. 대출받아서 투자하거나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셋째, 친구나 지인이 소개하는 투자와 유사수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권해도 돈 문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해외 부동산과 생소한 지역 투자입니다. 직접 가볼 수 없는 곳, 잘 모르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섯째,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든 다른 코인이든 70대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여섯째, 고위험 파생상품입니다. 옵션, 선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은 전문가들도 어려워합니다. 이 6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높은 수익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누가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높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안전한 투자는 수익이 낮고 수익이 높은 투자는 위험합니다. 이게 금융의 철칙입니다. 그럼 70대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안전 투자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투자하라입니다. 누가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어떻게 돈을 버는 거지?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이 안 나오면 투자하지 마세요. 은행 예금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돈 맡기면 이자 줍니다. 간단하죠? 주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주가가 오릅니다. 하지만 복잡한 파생상품이나 암호화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하라입니다. 한 군데에 몰빵하지 마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에도 좀 넣고 국채에도 좀 넣고 안전한 주식에도 좀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가 손에 나도 다른 게 보완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재산의 50%는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넣으세요. 30%는 배당 주는 안정적인 주식이나 펀드에 넣으세요. 나머지 20%는 생활비나 응급자금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세 번째 원칙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결정하라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다시 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투자는 거의 사기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생각하세요. 그동안 자녀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밤에 자면서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싶으면 그때 하세요. 투자 설명회 가서 그 자리에서 계약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자료만 받아오세요. 집에 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세요. 자녀한테 보여주고 의견도 들으세요. 네 번째 원칙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라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본인의 투자 상황을 점검하세요. 어디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수익은 어떤지, 계속 유지할지 정리할지 판단하세요. 특히 5년 이상 묵혀둔 투자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자녀나 은행 직원과 함께 점검하세요. 다만 은행 직원 말만 100% 믿지는 마세요. 그들도 실적이 있어서 상품을 팔아야 합니다. 여러 곳 의견을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 원칙은 욕심을 버려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원칙입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70대는 돈을 버는 나이가 아니라 지키는 나이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돈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2배로 불리려고 하다가 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 3%만 벌어도 충분합니다. 1억 있으면 1년에 3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전하게 꾸준히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게 진짜 가치입니다. 이제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하고 있는 투자를 점검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위험 투자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까? 있다면 정리를 고려하세요. 둘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현재 재산 상황과 투자 현황을 공유하세요. 숨길 게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받으세요. 요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대상 금융 교육을 많이 합니다. 참여해 보세요. 넷째, 투자 일기를 쓰세요. 언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왜 샀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기록하세요. 나중에 판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비상 연락망을 만드세요. 투자 권유받거나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할 사람을 정해두세요. 자녀, 친한 친구, 은행 직원 등 믿을 만한 사람 서너 명 연락처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전략해서 모은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땀과 눈물입니다. 젊었을 때 고생한 세월입니다. 자녀 키우면서 아껴 모은 사랑입니다. 그 소중한 돈을 한순간의 욕심으로 잃지 마세요.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겁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더 벌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한 노후, 건강한 생활, 자녀들한테 부담 안 주는 것. 이게 진짜 목표 아닙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정말 보람 있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를 위한 안전한 투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실제 상품 추천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계속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